네,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이 말한 관세 협상 데드라인 D-10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막바지 협상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님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빠르면 이번 주 해서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도 설득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25일인데요. 실장님,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같이 갑니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이제 재무장관 플러스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USTR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여안구 본부장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낯익은 게 좋은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기들만의 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못 밝혔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무진이라고 한다면은 실무진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이런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위에는 보고하지 마. 그런 것들이 있을 오가나요? 수 있군요. 그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차관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한 건데 여기 모습을 보니까 관계부처 장관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장관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농식품부 장관도 보였는데 좀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쌀 시장,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게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 원령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못 하는데 그거를 요구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농식품 장관한테 하고는 협의 없이 패싱을 했다. 우리 그 교섭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이제 관계장관 회의할 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농식품 장관이 들어왔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농산물하고 축산물 개방은 확실히 들어간다.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다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민감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옛날에 언젠가요? 그 한미 FTA 처음 협정할 때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무튼 농민단체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랑 협의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 안에 빠르게 또 방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총 출동인데요. 지금 20일이었죠. 엊그제는 지금 위성락 실장 그리고 여야 의원 13명, 한미의원연맹 소속이라고 하는데 또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바삐 움직이겠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개별 이슈별로 예를 들면 외교는 외교, 농축산은 농축산 이렇게 개별 이슈별로 하는 협상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미국의 상대방 카운터파트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떤 다른 쪽에서는 또 약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승 1패 1무 막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우위에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일괄 타결하는 게 미국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2 채널이 복원됐다는 것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 조기 타결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빨리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르고 빨리 하자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 입장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지금 사실은 8월 2일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했는데 네. 우리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이 다 마지노선 안에 협상이 될 것이냐.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일단 50% 상호관세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하면서 네. 보복 조치까지 예정한다라고 해서 세게 저항하고 있거든요. EU도 미국이 내린 관세에 대해서 즉각 보복을 준비만 하고 살짝 유예한 상태에서 일단은 저항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타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라고 해서 저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랑 비슷하거나 또 우리보다 조금 더 미국의 흑자를 많이 보거나 우방인 나라들이 어떻게 타결하는지를 보고 각각 산업 섹터에서 가장 좋았던 점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최혜국 조치 같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도 그 정도 대우는 해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레퍼런스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타결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일까지는 지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저께 상무장관이 8월 1일이 지나도 협상은 계속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 말하는 타코. 네, 타코. 그래서 또 이 협박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올 정도니까 아직은 이 시간이 조금 있다. 약간은 조금은 다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7월 수출 20일까지 나온 통계를 보니까 벌써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로 수치로 지금 나타난 거죠. 그렇죠. 지금 기본관세는 매겨지고 있고 네.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마이너스가 됐고 아무래도 미중 간의 교역이 위축이 되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수출도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수출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리고 8월 1일 날 이제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정 부분 뭐 10% 이상은 분명히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출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 중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히면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쪽 수출은 또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수출 다변화라는 게 사실 뭐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보니까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워낙 먼저. 미국 네. 수출이 안 되니까 네. 빨리 돌리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뭐 마이너스 폭이 플러스로 좀 상쇄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수출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감소세를 지속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8월 1일까지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USTR 미국 무역대표부 직원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될 국가들은 몇십 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 상대를 해야 시간상으로, 되네요. 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 소위 이제 그 속된 말로 갈아놓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서 또 이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려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템포가 꼬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를 보자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나라를 똑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군 한 그룹 그리고 뭐 유럽 쪽, 뭐 인도, 그다음에 남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도 비슷하고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일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열흘 일단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간은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건 D-100일입니다. 네, 에이펙 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협력체 그 회의인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20년 만에 준비 중인 상황이고 지금 급히 준비 중이어서 사실은 좀 지적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6월 10일에 아마 이제 그 업무 보고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게 할 때 네. 회의장은 5%다, 미디어 센터는 20%다, 전시장은 15%다라고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너무 낮아서 화들짝 놀랐는데 네.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적극 나서면서 준비에 이제 약간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 기준으로 정상 회의장은 30%, 미디어 센터는 50%, 전시장은 40%, 만찬장은 30%로 해서 한 달 지났는데 네. 아직 좀 멀긴 했습니다만 네.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뭐 이렇게 썩 준비가 완벽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당국이 이제 최대한 준비를 가하는 것 같아요. 경주에 실제 가보면은요. 경주 전역이 공사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막 부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요. 김민석 총리에게 이 경주 에이펙 이거를 좀 챙기라고 말을 했고요. 또 취임 후에는 김 총리가 한 2번 정도 여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현장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전에 에이펙과 획을 긋는 그런 에이펙이 되도록 인프라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모든 것에도 획을 좀 긋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성심을 가지고 저희가 다 대사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신경을 지금 바짝 많이 쓰는 모습인데 신경 써야겠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네.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좀 그렇죠.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단 두 사람만 와도 다른 나라에서 안 와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두 분이 올지 않을지는 아직은 뭐 미지수고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여기에 힘을 바짝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 것이냐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 네. 글로벌 언론사 쪽에서 이제 네. 그런 소위 말하는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바쁘거든요. 네. 지금 뭐 가야 될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니고 근데 에이펙 자체는 행사 규모가 워낙 크고 네. 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참석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관세 협상이 지금 삐걱삐걱 거리고 있거든요. 펜타닐 문제도 있고. 네. 그 전에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큰 틀에서 좀 합의가 되고 정상회담을 에이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때가 만약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는 개최국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네. 보통 오는 이 전례가 있다고 그렇죠. 해서 그게 뭐 당연히 뭐 올림픽도 그 이전 뭐 다음 개최지. 개최지 그 정상이 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었나요?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 네.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브라질 사실 의장국이긴 하지만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 구체적인 정치 상황은 모르겠지만 중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리저리 조금 불확실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왔으면 하고 또 앵커님 말씀대로 내년에 에이펙을 해야 되니까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가 네. 올까요? 우리나라에? 일단 에이펙을 우리 입장에서 치르는 주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는 소위 말하면 히트가 돼야죠. 이것도 국제 행사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성과가 남아야죠. 근데 히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과제는 시진핑과 트럼프 양 정상이 다 동시에 내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주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일단 미국 먼저 본다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아까는 조금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점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교 당국의 어쩌면 외교 역량이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방한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차기년도 개최국이기도 하고요. 네.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유화책을 통해서
어쨌거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긴장을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많이 좀 낮춰야 된다는 지정학적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시진핑의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전승절 행사가 있어요. 맞아요. 중국이 이제 우리의 진심을 9월인데? 테스트하기 네. 위해서 전승절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또 미국 눈치 등등등을 고려하면 국가 수반이 가기엔 좀 어렵다 해서 네. 우원식 의장이 참석을 아마 하는 걸로 현재 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에 중국의 있었습니다. 면도 살려주고 이 정도면 서일 2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면도 좀 살려주고 해서 오히려 시진핑 관련한 참석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어저께 사우스 모닝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예.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양국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에이펙 기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한, 중, 미 이 3국 간의 이제 외교 전쟁이 사실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중립지대에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온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트럼프도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혹시 그 자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국제정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시진핑의 김정은까지 정말 북적이겠어요? 정말 성사된다면?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다만 보세요? 이제 김정은 북한 쪽 입장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현재 거의 뭐 공동 전쟁을 치를 정도로 밀접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운신의 폭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나온다는 것,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평화 무드라든지 네. 이 국제 질서를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화만 된다면 거의 88년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신대탕트가 여기서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시도다. 충분히 얘기할 만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태원 회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샘 올트만 오픈 AI CEO를 만나서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이거 AI가 이번에 좀 주제라면서요? 주제는 이제 맞고요. 맞는데 이제 그 사실 뭐 AI에 대한 그런 뭐 학술 대회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AI 관련된 기업들의 CEO들 뭐 일부에서는 젠슨 황도 맞아요. 올 그 수 이름도 있다고 나와요. 하는데 오면은 참 흥행에 도움은 되겠는데 사실 이 에이펙 회의가 이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알고 있기에. 네, 이틀이에요. 그래서 AI 타이틀은 걸지만 AI보다는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또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세계 경제 재편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쪽의 정상들의 만남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제 보세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민간 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파트예요. 사실은 이제 AI가 뭐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고 네.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부 5년간의 신성장 동력이고 국가 소버린 AI 사업 등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 한번 왔었어요. 네. 또 이제 추가적으로 협력할 사업에 모종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최태원 대한상이 회장 자격으로 초청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밑바탕을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추가적으로 젠슨왕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거물들이 이번에 AI 서밋에 참석해 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AI 관련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한다라든지 산업의 모종의 협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사이드에서 이 부분을 성사시키는 것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높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날 피차의 구글 CEO, 예. 엔비디아 CEO, 네. 제프 베이조스 그렇죠. 여러 빅샷들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추측을 네, 또 왜냐하면 하고는 있어요. 단순히 대한상이나 민간 사이드에서도 중요한 분이고 또 중요한 초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AI 관련한 국정 과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올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에이펙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규모는 좀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뭐 정상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행정부 정상, 기업인들 포함해서 한 3만 명 정도라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3만 명 올까? 예. 근데 뭐 이건 뭐 밝힌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행사장 반경 3km 내 4,500개 숙소가 마련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뭐 괜히 마련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문화 행사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나 뭐 정상들가나 이런 것보다 경주가 상당히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문화의 예, K컬처. 그러네요. 이걸 기회로. 왜냐하면 각국의 언론들이 이거를 방송으로 송출할 거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우리 한류 쪽의 확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그 경제적 효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그 행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 같은 분들이 방한을 할 때 당연히 뭐 한중 또는 미중 이런 정상회담 또는 뭐 중일 뭐 이런 정상회담인데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오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초청할 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선물을 갖고 올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갖고 온다. 네. 그로 인해서 이 행사 이후에 벌어질 외교 관계의 변화를 통한 한한령 해제.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엔터주, 뭐 산업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주 같은 후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빗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제2의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경제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